재보선 패배 이후에 대표를 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박영선 원내대표를 추대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계속 의총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권은희 의원은 처음 오늘 의총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이남희 기자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추대된 다음에 울음을 쏟았습니까? 예, 오늘 의원총회 기자들한테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에 박수로 추대되면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수락연설을 했는데 울먹이는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7월 31일 방 속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지도부들이 나머지 지도부들은 다 사퇴했기 때문인데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눈물을 흘린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무게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제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 무당무사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무당무사라는 것은 당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그 무거운 마음을 오늘 또 단단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면은 네. 피하고 싶다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은 그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거를 예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어떤 글을 올렸는지 좀 그 앵커 제 글이 보이고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침에 올린 글입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길을 오른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지인이 이제 보내준 식기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본인으로서는 또 그 독배를 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의 어떤 문제들을 수습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그 뽑는 자리까지 본인의 책임이 막중한데 결국은 좀 묵묵하게 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트위터 글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느냐를 놓고 당 안팎에서는 논란이 참 많았는데요. 그 한상진 서울대 전 명예교수. 지난 2012년에 대선 후에 대선 평가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때 박영선 의원과 무슨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인지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제가 오늘 통화를 한 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진짜 가감없이 이렇게 표출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이게 뭐 그냥 당 혁신을 하자고 하는 모임이라고 하면 박영선 의원도 뭐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름을 뭐라고 붙이건 간에 이게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는 판단을 했어요.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한상진 명예교수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한상진 교수가 2013년에 대선 평가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서 그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들을 전부 만났는데 그중에 이제 선대본부장을 했었던 박영선 의원을 만났는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모독적인 발언을 30분 동안 들었다. 오늘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고 이제 한 교수에 따르면 박 의원이 뭐 정복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다. 이걸 또 다른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박영선 원내대표의 좀 반론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박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가 많아서 제가 문자까지는 보냈는데 답은 받지 못했는데요. 박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 교수님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이런 자격이 아니라 또 개인 자격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적으로 풀 문제 같다. 박영선 원내대표 측근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평소에도 보면은 굉장히 의협심이 넘치는데 이제 좀 감정적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좀 약하지 않냐. 이런 평가는 정치권에서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남희 기자가 지금 야당 팀장으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박영선 원내대표를 취재를 해왔는데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국민들이 지적해온 것, 그리고 재보선을 통해 심판했던 부분, 그것들을 성찰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역량 된다고 보십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영선 원내대표도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도 당에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서 대책을 내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를 받드는 주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강경파 그룹 또 486 그룹들이 있는데 한 그 자신의 지지 세력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이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의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쭉 나타나지 않았던 권은희 의원이 오늘 처음 의총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권은희 의원이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감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아주 차분한 모습으로 인사를 했고요. 그 선거운동을 하느라 살도 좀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 번 인사를 하고 첫 발언자로 오늘 나섰습니다.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730 재보궐선거 중에 저희 광산을과 권은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많은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 바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런 어떤 비난들, 네. 그죠? 그걸 의식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여기 온 자리에서는 다 박수로 맞이해주고 경청했는데요. 제가 이제 만난 의원 중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권은희 의원이 제2의 임수경 의원 되는 거 아닌가. 미운털이 박혀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편견 때문에 굉장히 좀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걱정 어린 시선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오늘 권은희 의원이 국회를 당선 이후에 처음 찾은 거기 때문에 기자들 취재 열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 기자가 계속 붙어서 상처뿐인 당선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좀 이렇게 아픈 질문을 던졌는데 말을 아꼈습니다. 이게 좀 본인이 많이 이제 기자들한테 말려들어서 말을 하면은 또 다른 또 발목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논란을 또 나올 수 있죠. 굉장히 오늘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의총에서도 그렇고 선거 이후에 지금 안철수 의원의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사실 2012년 대선 그때 직전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40%까지 네. 육박을 하는 엄청난 지지율을 보였었는데 지금 한 자릿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남희 기자가 보시기에는 안철수 의원 정치적 재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안철수 전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아무리 안철수 전 대표가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국회에서 그 정치인이 나타났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 와서 가장 많이 사진 찍고 싶어 하는 국회의원이 누굴까요? 안철수 의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다들 보면, 야, 안철수다! 이러고 이제 뛰어가는 그 견학원 학생들 많이 봤는데요. 그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얼마나 절치부심해서 또 잘 본인이 다시 성찰해서 다시 또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재기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성찰한 모습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친노 진영, 사실 그동안 안철수 의원과 굉장히 각을 세워왔는데 막상 안철수 의원이 사라지니까 다시 좀 아쉬운 게 있는 모양입니다.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특히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멀어지는 많은 시민 세력들을 그래도 다시 정치로 관심을 갖게 해준 아주 큰 공이 계십니다. 김대중 체제 그 이후에 새로운 민주당 체제를 완성해 나가는데 힘을 함께 모으자고 말씀 올립니다. 사실 그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들이 시련을 거치면서 이렇게 단련되고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민주당과 통합을 할 때도 네.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슴이다라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지금 안희정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마치 아주 가혹하게 단련을 시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도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저 안지사 발언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저 어제 작심 발언은 안지사도 본인이 이제 대권주자로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존재감을 과시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뭐 친노뿐만 아니라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요.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의 자산인 만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안철수 의원이 사라지면
뭐 당권을 잡는 데는 좀 친노 진영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대선 총선까지 봤을 때는 또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겠죠. 끝까지 같이 경쟁을 해줘서 또 그 흥행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앵커 뒤에 보이는 좀 박지원 의원 발언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예. 트위터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김대중, 김영삼, 박근혜 세 분은 국민을 모이게 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안 전 대표도 젊은 세대가 모여드는 국민이 있다.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 사실 궁금해요. 네. 지금 사실 안철수, 김한길 체제가 무너지면 당의 전면에 문재인 의원이 나설 거다 이런 예측들이 그동안 많았었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제 문재인 의원도 오랜만에 의원총회에 나타나서 기자들 앞에 공식적으로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문재인 의원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안희정 지사님을 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은 특별히 언급이 없으셨잖아요. 저는 뭐 저도 같이 책임져야 될 처지인데 뭐 손학규 상임고문이 은퇴 보시면서 좀 충격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바쁘죠 뭐. 일각에서는 조기 등판 좀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조기 등판론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네요. 실제 안 했습니까? 네, 안 끊긴 겁니까? 했고요. 또 들어가 있는 위치이기도 했고 본인도 좀 곤란해서 답변을 좀 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재보선 패배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책임진 사람은 3명입니다. 김한길, 안철수, 그리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인데요. 나머지 중진들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일단 특히나 손학규 상임고문이 사퇴를 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계 은퇴 선언을 하면서 좀 가시방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세균 상임고문한테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대교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세균 고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진도 불필요한 사람은 교체해야 된다. 왜 꼭 그 중진들만 교체해야 되느냐라는 그 톤으로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의원도 오늘 기자들이 만나서 세대교체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 신진, 중진 또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니까 그 중진 의원들 물러나라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좀 더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참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죠. 야당이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과거를 잘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간다면 얼마든지 또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